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차시로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일곱 번째 문단까지 봤습니다. 그지? 이제 하루 지나서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지? 그대로 있고 지금 몇 사람이 나왔냐면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까지는 딱히 그지? 뭐 원자의 정의에 대해서만 슬쩍 내려줬고 본격적으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톰슨 맞죠? 톰슨 그 다음에 나왔던 러더퍼드. 그래서 러더퍼드가 실험을 했지. 톰슨의 제자 실험을 했는데 알파선이 갑자기 확 휘는 이렇게 무거운 애 그지?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운 애가 나갔는데도 뭔가 갑자기 큰 각도로 휘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얘가 어떤 가설을 내렸냐면 안에 그지? 양성자가 뭔가 확 뭉쳐져 있을 것이다. 양전하가 그지?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박혀져 있는 거 요거 단단한 요 덩어리 요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 이제 원자 핵이라는 거 실제로 있었다. 그지? 그거 나왔었고 그런데도 얘도 지금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공전을 하듯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도 공전을 할 것이다. 원자핵이 공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지? 뭐가? 태양계와 원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154쪽 이제 여덟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여덟 번째 문단. 그러면 어떤 문제인데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여덟 번째 문단으로 가면 여기 이제 지워봅시다. 자, 여덟 번째 문단으로 가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만유인력은 뭔지 알지? 둘 사이 물체가 끌어다니는 거, 그지?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서 행성들이 계속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한마디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태양이야. 태양이 워낙 크잖아. 그지? 워낙 크니까 이게 행성이 지금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석이라고 쳐보자. 이게 수석이 이만할까? 이거보다 더 작지 뭐.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려볼게. 수석이 여기 있어. 그지? 수석이 여기 있으면 이게 워낙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얘를 끌어다닐 거 아니야. 인력이 발생을 하겠지. 어떻게 할까? 얘 너 일로 와. 뭐 이렇게 계속 끌어당기겠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도니까 얘 때문에. 도니까 뭔가 이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힘 때문에 균형이 되면서 이만큼이 이렇게 뭐 도는 거겠지. 몰라?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난 대충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치? 자, 그래서 돌 수 있는데 하지만이라고 돼 있어. 음전하를 띈 전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전하를 띠지 않은 물체와는 매우 다르대. 얘네는 전하가 없잖아. 이제 태양계는 지금 전하가 없어. 그렇지? 얘는 태양계인데 문제는 얘는 전하가 없는데 원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그지? 요 안에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는 전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하 없는 애랑 전하가 있는 애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봐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자,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뭘 따르는데? 전자기 법칙을 따르는데 전자기 법칙을 따르는데 몰라 나는 전자기 법칙이 뭔지.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될 것이다. 자,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만약에 원자핵 주변이다. 자,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될 것이다. 자,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전자는 뭐한다?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뭐한다? 복사하게 될 것이다. 복사한대. 복사는 뭔지 알지? 뭐 태양열 올 때 복사. 내 방출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복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 똑같은 말이지?
자,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가 전자기파를 계속해서 방출을 하면 얘가 무한대로 나올 것 같진 않잖아. 뭔가 에너지를 다 소진하겠지. 그지? 그래서 방출하면 어떻게 한대? 에너지를 잃게 되고. 잘 봐봐.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지. 사회지문에서도 뭔가 이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뭐 할 때 그런 과정들 잘 보라 그랬어.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 때 뭘 한다?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을 한대.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 에너지를 다 잃은 전자는 어떻게 한다? 원자핵 쪽으로. 네 번째, 그럼 전자는 어떻게 된다? 원자핵 쪽으로. 원자핵 쪽으로 뭐 한다?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균형이 안 되잖아. 이제 마이너스 뭔가를 다 자기 뺐어. 그러면 하고 이렇게 끌려가겠지. 그지? 근데 원자는 그러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원자는 계속해서 뭘 이루고 있다고? 중성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이걸로도 뭔가 안 되잖아. 그지? 이처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안정된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얘가 계속해서 돌면서 전자기파를 복사를 하고 자기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원자핵 쪽으로 끌려갈 거거든. 맞지? 그지? 응.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원자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데 이거지. 그래서 하지만 실제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아까도 나왔잖아. 원자는 중성이다. 됐죠? 자, 아홉 번째 문장 갑니다. 자, 1913년 보어는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어. 자, 이게 한 개야 지금. 누구의 한 개? 러더퍼드의 한 개. 그럼 다시 얘네를 지우고 얘네를 지워볼까? 지워볼게요. 자, 얘네를 지우고 자, 얘네를 지우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홉 번째 문장. 자, 보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했대. 원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지?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 그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답니다. 자, 보어는 몇 가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자, 가설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먼저 전자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같이 원자의 주위를 운동을 하고 있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까는 뭔가 얘가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옆을 공전시킨다고 했잖아. 원자핵이 전자를. 근데 보호가 첫 번째 가설을 세우는데 뭘 세우냐면 전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무질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좀 쉽게 쓰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즉 전자 껍질을 따라 핵주위를 돈대. 똑같은 말이겠지? 그지? 전자 껍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지? 전자 껍질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결국 원형 궤도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는. 맞아. 원형 궤도. 자, 그래서 여기서 준이라는 말로 왼쪽 한번 봐봐. 어떤 물리적 양을 이미 주어진 양의 상대적인 양으로 표시해. 상대적인 양이야.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라 얘한테 비교해봤을 때 얘의 준이는 뭐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한테 비해서 또 다른 게 얘는 한 4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설은 자, 두 번째 가설 제시합니다. 전자가 동일한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자, 조건이 있어. 동일한 전자 껍질 동일한 전자 껍질을 이렇게 갈 때는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전자 껍질에서는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결국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고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는 자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할 때 요 경우가 문제야. 동일한 전자 껍질, 동일한 궤도로 움직일 때는 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뭔가 받아 먹거나 방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방출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전자 껍질로 뭔가 이동을 했어. 이동할 때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아하.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 전자 껍질의 위치에서 B 전자 껍질로 간다. 그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와 얘의 뭐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뭘 한다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뭐 한다? 방출한다라고 돼 있지.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 A 전자 껍질의 준위가 2라고 생각을 해봐. B 전자 껍질의 준위가 4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만큼? 딱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4에서 2를 빼 두 가지, 뭐 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 양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지. 됐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설로 만들어진 보호 원자 모형은 자 이제 왼쪽 그림 한번 보자. 왼쪽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 여기다 그려볼까? 지금 여기에 뭔가 원자 핵이 있고, 그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전자 껍질이라는 거지. 원형 궤도. 그지? 거기에 지금 전하들이 떠돌고 있는 거고, 또 바깥쪽으로 이만큼 있다는 거지. 여기도 뭔가 지금 여기에서 돌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거고. 맞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근데 지금 밖에는 4개가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동일한 전자 껍질을 돌 때는, 이게 동일한 전자 껍질 이렇게 돌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지. 바깥에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자. 됐어? 그러면 A를 돌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일 없어. B 안에서 돌 때도 지네들끼리 돌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없대. 다만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그지? 이제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는 뭔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뭘 흡수하고 방출하는지는 나도 몰라. 여기 안 나와 있잖아. 느낌에 그런 화학 시간에 배워봐. 나도 잘 몰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뭔가 얘가 흡수를 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얘가 흡수를 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 이동을 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설로 만들어진 원자 모형은, 보호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보다, 그러니까 보호가 아주 러더퍼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 한계를 극복할 만하지. 그지?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가 계속해서 아까 러더퍼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지?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걔가 전자기파를 다 쏴버리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 쪽으로? 원자 핵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지? 근데 그런 한계를 얘가 딱 극복을 해준 거지. 지네들끼리 돌 때는 아무 이상 없어. 얘네도 지네들끼리 돌 때 아무 이상 없어. 얘가 가거나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것까지. 됐죠? 자, 하지만 또 하지만이라고 돼 있어.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대. 얘도 문제점이 발견됐답니다. 모르겠어.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새로운 모형이 제시됐는지는 나도 몰라.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나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우리 7, 8반 학생들은 이제 2학기 때 화학을 배우면 배우겠지. 그렇지만 나도 굳이 내가 화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물어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다고. 그냥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제시된 것만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톰슨에서 시작된 원자 모형은
자, 러더퍼드를 거쳐 보어를 비롯해 수많은 물리학자에 의해 변화를 겪어왔다. 이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잘 봐봐.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는 뭔가 앞선 모형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제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과학은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야. 한 과학자가 가설을 내세우면 다른 과학자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얘도 아까 실험했잖아, 그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가설의 한계를 밝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내세우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보어도 누구? 러더퍼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지? 그러면 다른 과학자가 또다시 이 가설의 비판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거고, 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과학은 점점 발전한다. 제목이 물리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래요. 몰라지. 자, 아무튼 우리가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제 지문을 봐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톰슨, 러더퍼드, 보어,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지. 그지?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런 순서로 간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원자 모형의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봅시다. 이제 프린트로 요 원자 모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이 판선을 했지만, 그지? 판선을 했지만 좀 더 뭐라 그럴까? 깔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 자, 독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과학기술 분야 그릴기. 본문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갈래. 이건 당연히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지. 뭔가 설득하려는 게 아니지. 설명문입니다. 그죠? 설명문. 자, 주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과정. 뭔가 한계를 실험을 하고, 이제 한계를 또 극복하고, 새로운 가설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학이 발전된다고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지. 그럼 세 번째 특징 중요하죠. 자, 원자 모형이 변화되어 온 과정은 무엇의 흐름? 시간의 흐름, 변천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두 번째, 각 모형이 탄생하게 된 근거.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한계. 각 모형이 또 한계가 있었잖아. 그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구성입니다. 자,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그냥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봐봐. 자, 모든 물질의 구성 단위인 모든 물질은 무생물이건 간에 생물이건 간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그지? 그래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들이 제한됐고, 자, 중간 원 톰슨입니다. 톰슨은 양전화 속에, 그 양전화 속에 뭐가 박혀 있다고? 뭐가? 전자가 박혀 있다는 거지. 그지? 그 아까 양전화라고 되어 있는 그 속에 전자가 박혀 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152쪽에, 그지? 152쪽에 그 양전화, 큰 양전화 속에 전자가 박혀 있는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더퍼드는 톰슨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뭐가 큰 원자에게 부피라고 하면 안 되지. 질량이었지. 그지? 자, 질량이 큰 원자에게 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공전시킨다. 그지? 공전시킨다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아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돈다고 했지. 그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가 전자 껍질이었잖아. 됐죠? 그래서 원형 궤도를 돈다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 마지막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시사.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톰슨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각각의 한계를 한번 밝혀보자. 톰슨 원자 모형은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아까 나왔죠? 여기 있네. 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화라고 했지. 그지?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화 속에, 자, 무엇을 띤 전자? 음전화였잖아. 그지? 그 음전화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는 가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전자보다,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러더퍼드가 제시했잖아. 만약 그래, 이게 사실이다. 응? 사실이면은 전자보다 8,000배 무거운 무슨 선, 아까 알파선이라 그랬지. 그지? 그 알파선을 원자에 충돌을 시켰을 때
알파선은 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야 되는 거지. 통과해야 돼. 그런데 몇 개는 매우 큰 각도로 휘어지는 현상. 아까 여기서 뿅 나가는 거 있었지. 그지? 그래서 매우 큰 각도로 휘어지는 현상이 실험으로 발견되었으나 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톰슨의 모형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 자, 전자가 계속해서 아유, 아까 지워버렸네. 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돌면은, 계속 그 원자 핵을 주변으로 돌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뭘 잃게 되고, 에너지를 잃게 되고, 아까 다 지워버렸구나. 에너지를 잃게 되고, 아까 단계별로 있던 거 있지, 얘들아?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 에너지를 다 잃은 전자는 어느 쪽으로? 원자 핵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달라붙어야 되겠지. 그지? 에너지를 다 잃었으니까. 그래서 원자 핵 쪽으로 이동하여 원자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그지? 실제 원자는 매우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자 모형에 대한 정리, 톰슨. 자, 톰슨에 대한 근거. 톰슨은 실험을 통해 원자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 질량이 가장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견을 했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자만 발견이 됐으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지내야 되는데 얘 가만 보니까 중성이더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수 있는 플러스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톰슨의 주장, 원자 내부에는 양전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고, 아까 그림 봤었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고, 그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어떻게? 쿠키 속에 건포도처럼 탁탁탁탁 박혀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근거 계속 나온다. 알파선은 전자의 질량보다 8,000배나 무거움으로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거의 휘어지지 않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알파선과는 달리 몇 개는 큰 각도로 휘어지더라. 그지?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는데 이상하게 몇 개는 확 휘더라.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떤 주장을 했냐?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에 뭉쳐있는, 자, 요 원자 중심부에 뭉쳐있는 뭐? 원자 핵이 존재를 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원자 핵이 존재하고 이 원자의 주변으로 뭐가 돌고 있다고? 전자가. 그지? 전자가 이 주위를 도는, 즉 뭐와 비슷하다? 태양계와 비슷하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거. 그것과 비슷하다. 근데 이제 보호가 나오지. 자, 근거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 값을 갖는 그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가 뭔데? 전자 껍질이고. 그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두 번째 가설. 자, 전자가 동일한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에는 그냥 여기다 원형 궤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로 쓰자, 우리. 원형 궤도 전자 껍질. 그래서 그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진 않아. 그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진 않습니다.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 에너지 준위만큼,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전자 껍질을 들고 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두 원형 궤도, 그러니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보호의 주장은 뭐냐? 전자는 아무 궤도에나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거지. 아무 궤도에서 지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야. 뭔가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깥으로 튀고, 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그지? 그걸 모르겠네, 정확히. 에너지를 흡수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방출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건지,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아무 궤도나 있을 수 없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 무언 주변을 돌 것이다. 이 원자 핵 주변을 돌 것이다. 됐죠? 그래서 핵 주위를 돌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 2시간 동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60쪽 네트워크의 힘이 세다라는 기술 지문을 할 겁니다. 기술 지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